2월 1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바이오시밀러 성장 전망. 그날까지 206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미국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특허가 두 번째로 풀려나가는 거죠. 첫 번째로 능가하는 시장이고요. 계속되는 두 번째 물결, 세 번째 물결.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레드오션이라고 말할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2022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 출시된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총 16종, 그 중에 성분별로 구분하면 5가지입니다. 인플렉시마, 램시마저, 인플렉트라 포함 3종, 자, 그리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5종,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3종, 릭툭상 바이오시밀러 3종, 그리고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2종입니다. 자, 5가지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들의 점유율 추이입니다.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매분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만 놓고 놓으면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5개 성분이 계속해서 그래프를 기울기를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다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점유율만 보게 되면. 그러나 매출 추이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5개 성분 모두 출시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성장기가 지난 이후 매출이 정체, 포화기가 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이제 안정기를 취할 겁니다. 이유는 소수의 업체들,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과점이 될 거예요. 반도체 섹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안정적인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꾸준한 캐시카우가 창출되는 거고 더 이상 시장 점유가 끝나게 되는 과점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자, 전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합계도 개별 성분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부터 감소. 이는 특허가 종료되는 신규 오리지널 제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리툭산 특허 종료 이후 2022년 6월 루센티스 특허 종료까지 3년간 이를 바이오시밀러 공백기라 표현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매출이 증가하려면 이런 공백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가 종료되는 신규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제품들이 많아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 자, 신규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가 없었다. 특허가 끝났던 게 없었다는 거죠. 이제 특허가 끝나게 되는 게 곧 미친 듯이 물밀듯이 달려옵니다. 당장 다음은 올해부터 특허가 종료되는 오리지널 제품들의 분기별 매출 규모입니다. 자, 당장 지난 1월 휴미라 특허가 종료가 되었죠. 전 세계 26조, 27조, 25조, 미국 시장만 22조입니다. 분기 50억 달러의 시장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6조가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분기. 그죠? 6조에 가깝다. 암제비타 1월 출시, 유플라이마 7월 1일 출시 예정이다. 2022년 4분기 전체 시장 합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5개 성분의 분기 시장 합계는 약 21억 7천만 달러이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엄청난 가속도가 그려지고 있죠. 그래프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제 휴미라 출시가 돼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그리고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까지. 셀트리온은 다 준비를 해나가고 있죠. 여기에 옵디보와 키트로다까지 셀트리온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속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속도가 가팔라지죠.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었어요. 바이오 시밀러 공백기, 신규 제품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특허가 끝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 특허가 끝나는 게 다시 몰려온다는 의미입니다.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까지. 그쵸? 프롤리아 계속해서 두 번째 시장이, 첫 번째 시장을 능가하는 두 번째 시장이 열린다. 이 옵디보와 키트로다는 천문학적인 시장입니다.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시장이에요. 병용 임상이 대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스텔라라, 아일리아, 캐사엘라, 심포니, 심지아징의 특허가 종료가 되면서 이들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졸레어, 프롤레아, 엑스게바, 여보이 등 특허가 종료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악템나 특허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목표 시장의 규모가 약 140억 달러 이상입니다. 즉 2023년부터 제2의 바이오시밀러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시장 규모가 이전보다 약 7개 규모이다. 7배.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도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몫을 가져와야겠지요. 수율 개선과 직판체계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 즉 원가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중에선 노1 위치에 선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대장이죠. 2차 전지 섹터가 바로 계속해서 성장을 전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어요. 매년 20%에서 30% 이상 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20조, 30조인데 영업이익 1조이죠.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2위, 3위에 바로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으로서. 셀트리온도 성장이 멈춰졌던 게 다시 한번 성장이 증명이 되면 수급은 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에요. 2026년에서 2027년 잠깐 공백기를 거친 이후 2028년부터 다시 한번 특허가 종료가 되는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성장 물결을 맞이하는 셈이지요. 매출 규모도 2022년 기준보다 2세대보다 더 큰 규모에 아직도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바이오시밀러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2030년 이후에도 블록버스터 항체 신약의 특허 종료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스카이리치, 에너투 등 떡잎부터 다른 항체 신약들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체 바이오 신약 시장이 증가하는 만큼 시차를 두고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성장하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과점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현재 바이오 의약품 내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이 약 2%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항체 시장이 현재 250조, 이게 더 커졌죠? 계속 300조 육박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2%라는 거는 셀트리온의 매출 파이, 현재 실적 성장을 보게 되면 응애하고 이제 요만큼 갖고 온 겁니다. 찔끔. 앞으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6년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이 약 1.9%, 연평균 34% 고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14.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2026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현재보다 약 7배 성장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을까요? 긴 호흡을 갖고 기다리면 모두 셀트리온의 시장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제 기준으로는 2023년 올해, 2024년. 자, 중요한 기준점을 갖는 해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 기준점 어느 해인가 3, 4합병 모멘텀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실적이 뒷받침좀 된다면 정고점 돌파, 그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장은 명확 관화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